거르는 아줌마들만의 수다. 주제 아이디어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광고도 이왕이면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근데 또 더워졌죠? 도루묵이 됐어요. 네. 네. 자, 남북 두 여자 12회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며칠 있으면 있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에요. 네. 추석에 관련된 두 여자만의 또 오늘의 주제는 명절 음식 차림으로 한번 주제를 좀 선정해 보았어요. 네. 어때요? 좋죠. 이제 뭐 네. 다음 주면 뭐 추석이니까 그냥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그게 먹을 것이 없는 북한에서 추석이 오면 그냥 할아버지 또 걱정거리 생기죠. 아버지 산소에 간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목에 때를 뺏기겠구나. 예, 어떤 힘들지만 왜냐면 그로 인해서 준비로 인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늘이 하라는 일이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맞아요. 조상한테 가는 거는 북한 주민들도 의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동상에 꽃다발 들고 가라면 뒤에서 두두벅거려요. 진짜 언제 죽은 김일. 그렇지만 앞에서 드러내놓지 못하는데 조상한테 마련하는 음식은 시장에 가서도 짬줄구지 않아요. 왜? 조상님이 들으실까봐. 조상님은 우리한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예, 북한에 있을 때는 참 힘들었지만 이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오니까 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먹을 것을 기다리는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주제는요 명절 음식 차림이고요. 네. 또 이제 북한에도 아무래도 여러 잔칫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아이들 돌잔치도 있을 거고, 네. 또 뭐 칠순잔치라든가, 네. 뭐 한갑 요즘에 한갑은 잘 안 해 드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의 잔칫날의 음식 차림에 대해서 한번 또 오늘은 토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북한 음식 차림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게 있어요. 한갑이나 진갑이나 모든 그런 잔치상에는 할 때는 꼭 떡을 해요. 예, 떡을요? 떡도 하는데 그렇죠. 저희 나라도 예, 저희 근데 한국에도 하니까. 상에 올라가는 떡은 성편은 안 올라가요. 이렇게 파티 있는 성편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고 절편을 올려요. 절편. 예, 절편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한 20cm 정도로 길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3개씩 이렇게 가루 3개 넣고 세로 3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5줄 정도 올려요. 탑을. 그러니까 결혼식상은 한 20줄처럼 올려가지고 이렇게 탑을 올리는데 제사상은 한 5줄 정도 이렇게 두께가 한 10cm 되게 올려주고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그 외에 내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조상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것. 예, 그러면 이제 콩나물을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면 콩나물 반찬 같은 건 꼭 올려놓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해어가 들어가야 돼요. 물고기. 물고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해어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하나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걸 통고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올려놓고 계란을 꼭 올려놔요. 그러니까 계란? 기본적으로 꼭 올라야 될 게 떡이 올라야 되고 밥이 올라야 되고 해어가 올라야 되고 계란이 올라야 되고 가입이 올라가야 돼요. 이 5개만 있으면 그 나머지 부차적인 거는 고인이 좋아했던 생전에 그 조상님이 좋아했던 그걸 그냥 조금씩 더 넣으면 돼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5개만 올라가면 그리고 술. 그렇죠. 술은 술이 꼭 있어야 되고 저희는 그래요. 탕국이라고 하는데 탕이 또 따로 올라가지는 않으신 거예요. 저희는 산에 국을 갖고 올라간다는 풍습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예, 저희는 국을 산에 안 갖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이 또 있냐면 국보다도 이게 탕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올라가는 근데 저희는 전혀 물이 섞은 거는 안 올라가요. 그러면 물도 안 올라가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맹물은 올라가는데 꼭 물이 섞어서 이런 탕 같은 거 한 거는 올라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제사상을 차릴 때 보게 되면 이제 생전에 조상이 좋아하셨던 반찬에다가는 꼭 젓가락을 놔줘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그쪽 부분에서는 또 저희 뭐 남쪽이나 남한이나 북한이라도 똑같네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는 여기 가족이 없어서 한 번도 추석을 못 세봤어요. 그럼 남한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저희는 따로 그렇게 뭐
저희는 뭐 거하게 차리진 않아요. 저희는 또 시댁이 또 제사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크게 그런 게 없으셨고요. 또 그 안에는 어머니가 또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도 이제 떡이 올라가고 기본적인 거죠. 떡, 전, 그다음에 국, 뭐 탕, 그다음에 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꼬지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닭이 올라가요. 아, 닭이. 저희는 닭을 안 그러니까 해요. 닭이 온 마리로 그냥 뭐 이렇게 잘라서가 아니고 통마리. 통마리로 해서 그건 결혼식상에 닭이 올라가는 건데.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자꾸 사람이라는 게 기억이, 저희도 전이 올라가요. 저희는 지짐이라고 하거든요. 지짐. 예, 저희도 네. 예, 저희도 지짐을 올렸던. 왜냐면 제가 시아버님 산소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아는데 아, 지짐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도 밀가루 500g이면 예, 지짐이 적어도 작게 한 5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딱 그 크기만큼 그 사발 그니까 접시만큼 접시 작은 것만큼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500g 밀가루가 비싸요. 그러다 나니까 밀가루 500g을 사서 전을 딱 5개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상에는 짝수를 올려놓지 않아요. 헛수를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개, 작으면 3개, 하나는 못 올려놓어요. 작으면 3개, 많으면 5개. 좀 예. 푸짐하진 않으신가 봐. 아예 푸짐하지는 않아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 그런 제사상 차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말 들어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나라에서도 보면은 그냥 저희 한국에서도 지방마다 또 그 풍습이 또 틀려요. 예, 올라가는 저희도 음식이.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또 어느 지방에 꼭 그 지방에 대한 제사 풍습이 뭐 제일이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희 그 전에 할머니께서 그랬어요.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을 떠나도 자손의 그 온 마음이, 예, 그 조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는 밖에 못 올리지만도 그 마음으로 감복을 한다. 그래서 뭐 물론 여유가 돼서 많이 차리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정성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제사상 음식을 어떻게 운반을 하세요? 산으로 운반할 때요. 산으로요. 예. 그렇게 해서 딱 따로 또 준비를 해요. 예. 준비를 해서 요즘은 또 되게 또 편하게도 좀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접이식 상도 돼 있어갖고 그렇게 돼 있고 미리 이제 성묘 간다 하면은 그 음식은 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따로 빼놨다가 그렇게 해서 또 일회용 접시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요. 돗자리하고. 아. 북한은 어때요? 한국에 와서 첫 추석을 보낼 때 저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TV만 봤어요. 근데 도로가 연체가 됐대요. 고속도로가 꽉 맸다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걸 화면에서 막 경부고속도로 어디가 막히고 막 이런 걸 아나운서가 말해주는데 이게 마음이 만감이 교차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제사 음식을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산에 가요. 왜냐면 운수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산소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우리 뒷산에 묻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항해도나 사리원에 시집을 가잖아요. 걔는 못 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데 있는 형제나 자녀가 가까운 데 산을 가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추석날 아침에는 북한에는 인파예요. 사람이 그저 이게 여성들이 머리에 소랭이다가 큰 함지에다가 음식을 다 담아서 거기다 신문지를 넣고 꼭대기다 다 그런 보석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따발이 남편들은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조금 좀 그 매는 가방에다가 물이나 술이나 낫이나 이런 걸 갖고 먼저 산에 올라가고 음식 대부분은 가방에다 놓고 움직이면 자꾸 움직이니까 꼭 이렇게 소래에다 이고 가요. 그래가지고 익은 음식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음식이 무겁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조상님들한테 그러니까 조상님들한테 바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내가 먹을 거잖아요. 예, 그냥 산 사람이 좋아라고 하는, 북한에선 그래요. 추석이 뭐냐, 산 사람이 좋아라고 하는 짓이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한테 너희들 내가 죽어도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걸 내가 보여주자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잘 보이자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냥 생활적인 말로 풀어요.
그냥 우리가 잘 네, 먹자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차례나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추석이라고 하면은 집에서 네. 1차적인 차례를 지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산소로 가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그렇게 안에서 차린 것만큼 또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 산에 올라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북한에는 이제 거의 다 합장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삼촌들이 다 이렇게 산 넘어 어느 누구는 마산령, 누구는 해령령, 그럼 이제 가족들이 모여요. 야, 우리가 힘들게 생활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못 보는데 추석 때만큼은 얼굴 보자. 그러면 우리가 묘를 어디다 합쳐 놓자. 그래가지고 이제 묘를 한 곳에다 합쳐요. 그러니까 큰 형님을 중심으로 해서 꼭대기들은 형님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그 아내들. 이래가지고 되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다 모이면 한데 모여요. 삼촌들이랑 다 같이 모여요. 그러면 있지. 그날만큼은요, 이게 막 애들이 사촌 형제들도 잘 못 만나요.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애들이 오전에 공부를 하고 오후에 놀았으면 좋겠는데 오후에는 또 강제 그런 노력 동원에 애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사촌지간도 서로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추석 때만큼은 노니까 그때 형제들이 만나서 떡을 지고 사과를 지고 묘지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 야 넘어진다. 이 풍경이 너무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네. 그 남은 가족들도 그때만큼은 그렇게 네. 다 모여서 네. 그렇게 좀 예. 지내고 예. 좀 즐겨라 해서 그렇게 예. 한 번에 그렇게 다 같이 이렇게 예. 묘를 쓰시나 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 각기 다 지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을 합쳐요. 그러면 형제가 4명이 왔으면 상을 합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은 형제도 잘 살고 못 살고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상이 벌써 차이가 나요. 입살도 정말 잘 사는 형들은 그냥 새하얀 기름이 반질반질한 대한민국 입살 갖고 밥을 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현미를 겨우 뺏겨서 북한에는 현미가 대한민국 쌀보다 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좀 그 풀기 없는 쌀을 사게 되면 쌀 색깔도 누렇고 그러면 이제 추석날만큼은 그런 게 있어요. 동서들끼리 마지막에 다 먹고 음식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못 사는 동서의 그런 소랭이다가 음식을 몰아줘요. 그래, 너희들 이거라도 가져가서 몇 끼를 때워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추석 때를 전후해서 예능도 많이 나오고 이럴 때 보면 이게 추석 때면 동서들끼리 서로 음식을 안 하겠다고 그리고 배달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돈으로. 게 그런 걸 딱 말할 때면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턱을 거이고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정말 북한의 실정을 알았다면, 북한에 살았다면 저분들이 저런 말을 하셨을까? 참 저분들은 너무 행복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본인들이 굳이 이렇게 막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서비스 문화가 너무 좋잖아요. 이제는 그럼요. 막 맞아요. 이렇게 추석 대행업체가 음식도 배달을 너무 해주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자기네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쉽게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발전된 사회의 한 면이지만 저희처럼 그런 나라에서 40년을 살다 온 사람들은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 여성, 야, 우리 북한 여성들은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먹을 수 있다. 음식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음식을 만드는 때만큼은 최고로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이게 서로 좀 감정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래, 어떠셨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되게 제사상을 본인이 직접 차리셨어요? 아니요, 저는 같이 했죠, 같이. 아, 동서들하고 같이. 동서는 따로 없고요. 네. 저는 그 시댁에서 따로 제사를 지내는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명절 때는 저는 이제 저희 그 친정에 네. 먼저 가게 됐었어요. 어머님이 네. 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가면은 가서 이제 같이 엄마하고 저기 시집가기 전에는 동생들하고 언니하고 이제 같이 음식 네. 준비하고 근데 그때만큼은 가족들도 이렇게 모이고 또 음식하면서 또 재미난 얘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 사는 느낌. 예.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헝해요. 예.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감동되는 것도 많고 진짜 다 이렇게 좀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내가 밥을 먹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도 많지만 가끔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야, 이게 너무 사람이 생활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이게 종전의 그런 고유한 풍습 여기서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손으로 만들 때는 또 그만한 향수가 있어요. 이것이 없어지면
아, 세상도 재미가 좀 줄어들겠구나. 사람 사는 냄새가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겠구나. 점점 이런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남아요. 좀 솔직히. 명절 때다 하면은 네. 또 외국으로 또 이렇게 좀 그 휴가 또 떠나시는 네, 분들도 추석도 계시고. 외국에 가요. 이렇게 조상님은 산에 계시는데 왜 외국에 가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예. 네, 또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산에 가서 조상님들한테 뭐라고 말하면서 인사를 해요? 글쎄요, 그 부분도 다 각기 다 틀리죠. 근데 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항상 아, 이 얘기하면 또 웃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엄마의 시어머니죠. 저한테 이제 친할머니신데 네. 그 할머니한테도 그렇고 증조할머니한테 할아버지들한테 이게 인사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자석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에 예. 다 하죠. 그리고 건강하게 좀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나중에 꼭 그래요. 말 안 해도 알지요? 항상. 그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매년 이렇게 추석 때나 명절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설날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맨날 그 멘트가 똑같으니까 엄마가 항상 하시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안녕히 뭐 잘 계셨시오 그러면서 말 안 해도 알지요. 이렇게 하세요. 너무 솔직하고 저희는 그냥 예전에는 이게 양복을 입고 산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막 이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약간 없어지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돈 좀 많이 벌게 해주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활적인 멘트로 바꿨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들어와서도 보게 되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탈북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주민등록 검사를 막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 딸이 한국에 가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들은 아 이게 지금 항해도 장사간데 안 왔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의 경우에는 이게 일부러 딸이 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이게 사고로 죽었다. 근데 이게 북한은 이게 그냥 죽으면 죽었다고 인민반장이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런갑다 해요. 사고로 죽어서 가보니까 그냥 거기가 해서 시체는 거기서 없어지고 그래 애 옷을 묻었다. 그럼 이제 자식들을 대한민국에 간 엄마들은 그게 안전한 거예요. 왜냐면 자식들이 대한민국에 갔다는 게 들킬 바에는 차라리 죽었다고 옷 같은 거 산에다 묻어놓고 추석 때는 가서 소리내서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남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산소 아니 저 집 딸은 죽었다는데 왜 엄마가 추석에 산에 한 번도 안 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 수 없이 대충 이렇게 뭐 싸가지고 그 묘에 가요. 묘에 가서는 앉아서 그냥 자식이 보고 싶어서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라는 제도가 너무 이렇게 탈북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끄니까 이게 내 자식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정부가 너무 탄압을 하니까 이제는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는 그런 세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제가 언젠간 뉴스에서도 말하다시피 이제는 가족이 다 오잖아요. 탈북의 가족들이 다 오면 그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추석 때마다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널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우리라도 빨리 살아서 행복하게 살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딱 와서 보게 되면 1, 2년이 못 돼가지고 정말 임대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면 먹는 것에 대한 근심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제 추석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권해하고 본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 임자 없는 산의 잡초밭에서 이 자식들이 이게 뭡니까? 일다 나니까 또 탈북자들은 중국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런 브로커를 시켜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묘를 파가지고 그걸 거기서 이렇게 다 하장을 해가지고 넘겨주고 숱한 돈을 들이면서 그러니까 그게 성공하는 율이 많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돈도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조상들에 대한 그런 게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우리가 도리를 못하는 것 같다. 그걸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사람들이 다 조상묘에 가는데 너무 자기가 불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래 우리가 살아서 그분들한테 잘해야 우리 자식들도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러니까 진짜 그게 가능성이 열이라면 둘을 보고 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탈북자들 입장에서 추석은
슬픈 날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선아 씨 얘기 들어보니까 예, 좀 저는 슬플 것 같아요. 너무 그니까 그냥 맨날 추석만 되면 임진가게 저는 다녀와요. 저는 해마다 근데 저 혼자 안 가죠. 일석이를 맨날 데리고 가서 철조망 밖에 보여요. 그래서 저기에 너희 고향에 저기로 가면 2시간만 차 타고 가면 있다. 근데 일석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가? 근데 그렇지. 저는 그때 가서 제가 위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작년에 갔는데 그 철조망 앞에서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저희가 술을 붓고 왜냐면 저는 아버지랑 다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 저 일석이 데리고 왔어요 하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울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어린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 옆에 백발이 할아버지가 거기 와서 술을 붓고 거기서 이렇게 엉치 하늘에 올리시고 이렇게 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봤어요. 왜냐면 이제 30년, 40년 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만약에 통일이 안 되면 나도 저렇게 철조망 밑에 머리 하얀 할머니가 돼서 저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철조망 옆에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실향민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아버님 저희 탈북한 지 3년 됐어요. 막 그러니까 너 고향이 어디야? 저희요 뭐 양강도 어디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평북도 어디야? 그래서 거기 앉아서 한참 얘기를 하시면 그래 우리 북한엔 아가씨들이 이뻐 이러면서 예 참 그때 뭐랄까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 않으세요? 하니까 안 그래. 죽어. 우리 엄마 말처럼 죽어야. 네, 실향민 친구들도 다 죽었어. 고향을 그리다 다 죽었어. 나 혼자 돼서 이번에 나 혼자 왔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음에 또 만나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가려고요. 네, 근데 이제는 울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럼요. 맨날 그러잖아요. 조상님도 제가 맨날 이렇게 울면서 이렇다면 땅 밑에서도 좋아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선아 씨 모습 예. 굉장히 지금 응원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울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뭐랄까 그냥 임진각에 가면서도 음식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마트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형식상 싸갔어요. 그러면서 야 나는 이거 북한에서 추석만 되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팬티 밑에 새빨간 돈주머니 열고 아 이다 요 때는 요거 사야지. 왜냐면 추석 딱 전에 가게 되면 가격이 상승을 해요. 맞아요. 예, 근데 엄청 제일 비싸요.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그 추석 그 음식을 지키는 게 문제예요. 그 아들내미 둘이나 있잖아요. 그 애들은 추석이 조상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 애들은 그냥 그걸 그러니까 이제 사과람 포도람 사서는 있잖아요. 위치를 변동시켜요. 여기처럼 냉장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선선한데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두쳐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추석이 될 때까지 그 포도 사과를 지키는 게 전투였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박힌지 그 포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포도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똑똑 몇 개를 따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중국에 와서 내가 포도를 훔쳐먹던 생각이 나서 그래 모전자전이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항상 집에 들어오게 되면 야 너 추석 음식 다치지 않았지? 그걸 애들한테 눈을 부릅뜨고 문처럼 애들이 했어요. 뭐 저기 명절에 대해서 예. 먹는 날이구나로 알지 뭐 조상님들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애들은 막 핵곡시 핵과일 생각 안 하죠. 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아들 그 막내 아들이 일석이가 3살 때 그게 산에 올라갔는데 일석이가 이게 손기가 빨라요. 그리고 목성이 너무 좋다나니까 사과를 3알 넣고 내가 돌아서서 다른 음식을 넣었는데 그 사과를 하나 탁 찢어서 입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한테 제를 지내기 전에 한 입을 띈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서 할머니랑 우리 시어머니랑 야, 니 이직을다가 할아버지한테 벌 받는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야, 저기 벌 받으면 어쩔까 했는데 진짜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부터 애가 막 설사를 하고 급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할아버지에 대한 조상에 대한 그런 원망보다는 미안함이 있었어요. 제가 자식 건사를 제대로 못하게 해서 애가 먼저 상에 넣을 걸.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이렇게 조상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애들한테도 너 이거 진짜 먹으면 할아버지가 노염을 탄다. 놀랬겠다. 일석이 그죠? 급체 만나고 막 먹은 것보다 2배를 막 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사 음식에 대한 근엄성이 있어요. 아 이게 맛도 보면 안 된대요. 북한에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그래요. 짜가우면 짜가운 대로, 예,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예, 그래서 저는 먼저 올려야 될 부분이 예, 제가 있는데. 반찬을 하면 자주 주워 먹는 성격인데 제사 음식만큼은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근데 여기 오니까 어디 경건하게 갈 데가 없어서 예. 네, 그래 그 명절 음식에 뭐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일단 네. 또 알아봤고요. 네. 자, 10회 때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 네. 체리에이드 구님인데요. 네. 남북의 명절 비교, 북은 김부자 관련 명절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지 이런저런 특별한 날 관련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의견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뭐 따로 저희도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설날, 뭐 단오, 뭐 추석,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그렇게 해서도 예, 뭐 예. 특별한 날이 있겠지만은 예. 또 따로 그렇게 좀 특별하게 좀 지정된 날이 또 있을까요? 아까 북한은 4대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 뭐 조선노동당당 창건절, 뭐 이렇게 4대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민족 최고의 네, 북한은 대명절이죠. 그런 말 안 해요. 김일성, 김정일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게 다른 거예요. 추석은 그냥 추석이에요. 그냥 일반 민속 명절이에요. 설날이랑. 근데 옛날에는 그냥 항상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도 이렇게 머리 파마를 할 때도 보게 되면 야 4.15 명절이 멀지 않은데 빨리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4.15 명절이 4월 15일이 김일성이 생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4.15 이제는 명절이에요? 4.15 명절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니까 빨리 머리 장식도 이쁘게 하자. 야 추석이 당장인데 뭐지야 머리 하자.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북한도 이제 변해가잖아요.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김부자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냥 북한에서 TV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니까 그냥 그걸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같다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제일 기다리는 명절이 설날하고 추석이에요. 이게 정치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가족들도 모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추석은 정말 목에 때를 뺏기는 날이고 설날은 설사날이에요. 왜 설사날이에요? 너무 먹어서.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잘 못 먹던 사람들이 잘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설날을 설사날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인식에 설사를 열을 해도 열을 먹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그만큼 예, 먹는 거에 대해서 힘드니까. 예,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설날에는 무조건 송편을 해요. 그 지방에 관계없이. 근데 북한에 그런 풍습이 있어요. 설날에 똑속이 남으면 잘 산다. 그러다 나니까 똑속이 안에다 엮는 파트 많이 삶게 되면 그 해는 잘 산다고 해요. 모자라게 되면 못 산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줄당콩을 많이 사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잎사는 3kg를 불궈놓고 줄당콩은 막 1kg 반 하는데 마지막에 막 이만큼 남아요. 일부러 남게 해요. 잘 살려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사카린을 넣어서 달달해요. 거기다 절구고기 쪄가지고 진짜 맛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솔에다가 남은 걸 신문지 씌워놓으면 애들이 들어가면 나가면서 그걸 손으로 재서 정신없이 먹어요. 근데 팥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의 설날은 설사날인데 지금도 그냥 설날이나 추석날에 가게 되면 마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콩나물 삶는 냄새, 고사리 삶는 냄새, 진동을 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기분이 묘해요. 지집 냄새 예. 온 동네 나죠. 이제 기름 냄새. 예,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뭘 하지 않아도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야, 저 지금 마을 입구부터 들어서는데 왠지 분위기 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덩달아 행복했어요. 옛날이 저는 그리워요. 저 어렸을 때가. 예. 그때는 정말 명절이라 그러면은 네. 뭐 아무 걱정도 없고 뭐 아이들은 몸 걱정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른들 이제 집으로 이제 멀리 계시면 어른들도 오시고 그럴 때는 정말 그때가 지금 선아 씨가 얘기하니까 그때 풍경이 제가 좀 살짝 그려져서 예. 좋네요. 근데 그러면 4.15 명절이라고 하면 그날은 따로 뭐 하시는 게 따로 있어요? 그 집집마다? 4.15 명절인 그래도 떡 하는 집도 있는데 대개 보면 뭐 4.15 명절은 그래도 고기, 돼지고기를 그냥 1kg 정도 사서 북한에는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거기 후라이팬에. 왜냐면 돼지고기는 저희는 삶아 먹는 물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지고기를 푹 삶아서 미역이랑 두부랑 같이 넣고 그냥 국사발에 있잖아요. 한 리터짜리 국사발에다가 밥을 말아서 들썩하게 먹으면 그게 명절을 샜다 이렇게 생각해. 저는 지금도 집에서 돼지고기 삶아 먹어요. 이렇게 후라이팬에 구워 먹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고기를 삶아서 그 고기의 그 걸쭉한 물이 미역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너무 고깃국 같은 거 예, 말씀하시는 고기, 예, 거. 고깃국이
그게 너무 맛있고 지금도 저는 닭고기고 오리고기고 무조건 삶아요. 이게 그걸 막 이렇게 기름에 구워 먹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40년 동안 입에 배고 명절이면 항상 돼지고기국 이렇게 떡보다는 야 그래도 고기국을 먹어야 명절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근데 북한도 이제는 좀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고 한 20% 10%의 잠깐은 상류층들은 떡도 배달시켜요. 아,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떡도 배달시켜가지고 이젠 전화가 있으니까 몇 시까지 오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쌀을 한 킬로 200을 가져다 주면 떡을 한 킬로를 줘요. 그리고 수공비를 킬로에 6,000원을 줘요. 그렇게 줘요. 그 200은 왜 뛰는 거예요? 아, 그 수공비를 떼는 거죠. 그게 수공비예요? 예, 그게? 그 사람들도 이득을 보자고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이게 음식 장사가 남는 게 우리가 쌀을 사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야 떡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키로로 들어가요. 그러면 떡 장사는 반반을 먹는데요. 근데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떡을 하는 공정이 싫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렇게 먹고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 보고 지랄을 한다. 그거면 쌀 한 킬로라도 더 싸서 애들이 배 들썩하게 먹이지 기생 오래비 같은 게 약간 이렇게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아우 집에서 무슨 기름 내려 풍기게 벽지람 다 거슬리게 근데 저희는 도리어 집에서 막 떡 냄새 까베기 튀기는 냄새 이런 게 나면 그 냄새가 나가는 게 싫었어요. 막 이렇게 냄새 그리고 사람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집안의 냄새를 보고 이야 이 집이 잘 사는구만 가재미 굽는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명절은 그래도 냄새 좀 풍겨줘야지. 예, 근데 지금 북한도 또 이제 북한도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를 보고 되게 집을 심플하게 그러니까 집에 장식도 안 하고 심플하게 그리고 하얀 벽지를 딱 바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음식 냄새나 연기를 해서 끄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촌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게 상관이 없죠. 벽지가 끄스러도 내 집에서 명절을 좀 되새겨보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 아직도 이런 주민들이 거인 전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북한도. 예. 그러면은 살짝 좀 선아 씨 얘기에 비칠 때는 그래도 네. 그 아직까지도 북한 주민들은 네. 뭐 사유로 명절이라든가 뭐 네. 그런 그쪽보다는 네. 그래도 추석, 아, 설날 그쵸. 그때가 더 기다려지고 더 좋은 거네요. 4.15는 그냥 강제 명절이에요. 그쵸. 그냥 뭐 4.15라면 그냥 그래 오늘은 정치 행사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부터 이제 10월 달부터 결혼식이 많아요. 이제 내달부터. 북한도 가을에 결혼이 많구나. 가을에 결혼이 왜냐면 가을에 결혼이 많고 그리고 12월 달에 결혼을 안 해요. 그게 양력으로 볼 때 마지막 달이에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음력으로 마지막 달이어서 12월하고 1월은 결혼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 11월에 결혼을 많이 하는데 북한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돌생일도 그때 많이 하는데 북한에는 이게 돌생일? 네, 돌생일도 돌잔치. 예, 애기 돌잔치도 그때 하는데 북한도 옛날에는 혼전 임신 이런 거 갖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나와서 결혼식 옷을 입게 되면 약간 사회적으로 아 저건 뭐야 망측하게 이러다 보니까 그래 야 이제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그럼 애기 놓고 우리 잔치상을 받자 예, 이렇게 많이 론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다 나니까 애기를 낳고 신랑 신부가 결혼식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때 딱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랑 신부 결혼식상 밑에 애기상을 차려줘요. 그 상 밑에. 근데 그 상이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상을 차릴 때 앞을 흰 보로 가려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아빠 엄마 상을 차려주고 그 상 밑에는 그 애기가 애기가 먹어야 될 상. 예,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부류인데 배 안에 지금 아기가 있다거나 왜냐면 임신한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 아기 상도 그 밑에 이어주고 내가 아기를 낳고 상을 받잖아요. 그럼 그 밑에도 아기 상을 놔줘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풍습이에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요. 개인들은. 근데 이걸 사실 이건 뭐 정권이 제정해준 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 이것도 우리가 배 안에 있는 애도 생명이다. 그럼 그 예. 상에는 뭐 어떤 음식이 올라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식 상에는 저희는 그게 뭐 꼭 닭이 올라가요. 예, 그리고 합상을 많이 해요. 원래는 북한은 남자 여자 집에서 딸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닭을 한 마리씩 올려놨는데 경제적으로 이건 이 손해다. 우리 같이 하자 돈을 전략해서 그러면서 닭을 2마리 올려놔요. 그러면 남자 앞에 있는 닭한테는 꼭 담배를 물려요. 예, 담배를 물려요. 남자라고. 예, 그리고 상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닭이 올라가고 과일, 순대, 과줄, 멋있는 술병, 뭐 문어 같은 게
올라가면 되게 멋있죠. 그리고 바나나, 그러니까 열대지방 과일 있잖아요. 중국에서 넘어오니까, 바나나. 예, 중국에서 오니까 그럼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북한도 이제 렌탈이에요. 이게 전문 이제 과일 매다나 이런 식료품 매대 가게 되면 이렇게 북한에는 깐지미통이라고 하잖아. 여기서 통조림통. 예, 그것도 다 빌려와요. 그래가지고 하루 빌리는데 돈을 얼마 주고 결혼식상 다 물리면 그걸 다 다시 가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거예요. 아니 이거 하루 먹어서 몇 천만 원 없을 거면 그거 사진 멋있게 남겨놓고 그러니까 보여지기식이 될 수 있는 거네. 사진 멋있게 남겨놓고 그거 갖고 애들 장사 밑돈 해주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도 현실에 가까운 이젠 결혼식상이나 돌생일상도 북한도 이제는 렌탈하고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렌탈을 한다고 봐요. 그래 조금씩 네. 발전해 나가네요. 예,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예, 양비를 없애는 거죠. 예, 음식은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은 남으니까. 예, 그러니까 좀 많이 대한민국 한류 덕에 많이 개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은 기분 좋은 소리인 것 같아요. 아, 예. 조금씩 어느 나라든 네. 제가 배우면서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발전하는 그쵸, 거는 맞죠. 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어느덧 또 시간이 또 네. 다 되었습니다. 예. 오늘 두 여자 12회 명절 음식에 관해서 네. 또 어떤 다른 제사 음식이라든가 또 이렇게 아이고 이거를 또 말씀 못 드릴 뻔했네. 체리에이드 군님 저기 이렇게 소중한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네. 그 궁금하신 사항이들이나 네. 좀 요런 부분은 좀 건의해주시고 싶다 하시는 부분 댓글로 네. 많이 좀 남겨주세요. 예, 두 부탁드립니다. 여자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명절 음식으로 꾸며봤고요. 네. 앞으로 며칠 안 남은 추석입니다. 네. 또 고향길 가실 때 운전 조심들 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네.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네. 오늘 저희 두 여자는 여기까지고요. 네. 추석길 무사히 다녀오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